우리의 주인공 타쿠미는 우연히 이송 사건에 휘말려 운명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로 인해 젊은이가 눈을 뜨자마자 목숨을 잃었습니다. 소녀는 영혼의 형태로 깨어나 여신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신은 젊은이에게 자신이 마드 세계로 소환된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계 관리를 맡고 있어서, 그리고 그녀는 노린 여신으로 이계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했습니다. 노리는 타쿠미에게 쉽게 설명했습니다. 소환 주문은 다른 세계에서 무작위로 사람들을 끌어옵니다. 나는 선택 목록에서 제외되었지만 이유를 모르고 휘말렸습니다. 요약하자면 이것은 오류의지 기능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소환 주문은 매우 위험해서 금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신을 속이고 나쁜 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노리는 화가 나서 지팡이를 부러뜨리고 욕을 퍼부었습니다. 타쿠미는 여신이 그렇게 화를 내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사건을 발견한 후 그녀는 개입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소년의 죽음이 초래되었고, 이제 노리는 이계에서 새로운 삶을 보상으로 주고 싶어 합니다. 소환된 다른 사람들은 시도니아 제국에서 안전합니다. 단, 오직 소년만 남았고 지구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운명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물론 노린의 무한한 혜택이 따라옵니다. 먼저 여신의 축복입니다. 이 세계에는 게임이나 일본 애니메이션처럼 멋진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힘을 가져야 즐겁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타쿠미는 그 흥미로운 세계를 경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스럽네요. 타쿠미를 안심시키기 위해 노리는 초강력 능력을 부여합니다. 그 후 젊은이는 상태, 창을 익혔습니다. 이름은 그대로, 나이는 조정되었습니다. 마드에서의 삶은 지구처럼 단순한 직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주요 기술을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여신은 검사나 마법사처럼 고급 제안을 합니다. 싸우는 걸 싫어하니 노리는 다른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가령 연금술사, 대장장이, 목수, 약제사입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한데 모아서 다른 주문과 함께 쉽게 살 수 있게 합니다. 첫 번째로 몸속에 무언가를 넣자 그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후 아스가 대륙으로 밀려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설명을 너무 적게 해서 불평했지만 여신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끔찍한 느낌이 스며듭니다. 정말 불운하네요. 타쿠미는 근처에 물이 보이길래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이 너무 잘생겼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위로가 됩니다. 짐을 확인하니 여신이 거의 모든 것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음식, 물, 그리고 생활용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타쿠미는 과거를 잊고 이 세계에서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상태창을 다시 보니 노린이 추가한 무수한 기술이 보입니다. 먼저 주문은 불, 물, 바람, 땅의 4가지 원소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 직업은 연금술사와 대장장이입니다. 또한 공간, 시간, 주문과 여신의 축복이 함께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문제를 일으킬까봐 싫어합니다. 그래서 상태창의 일부를 숨겼습니다. 주문에 대해 그는 자신의 능력을 먼저 테스트해보기로 합니다. 먼저 물 주문으로 기본 수준에서 사용하니 꽤 재미있었습니다. 바람과 땅도 즐거워서 이것이 바로 판타지 세계임을 확신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니 우선 목표는 마을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곳에 대해 더 알 수 있습니다. 우연히 안정적인 나뭇가지를 보고 무기로 사용하고 싶어졌습니다. 감정기술 덕분에 나무 조각의 정보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찬스라는 나무 괴물에 떨어진 물건입니다. 이 나무는 품질이 높아서 간단한 무기로 적합합니다. 안전을 위해 여러 허브를 찾아 약으로 만듭니다. 감정기술 덕분에 모든 것이 쉬워집니다. 그렇게 다양한 식물을 잔뜩 모아서 가방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는 여신에게 이렇게 많은 기술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갑자기 한 소녀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타쿠미에게 달려와 숨어 소녀는 영리하게 타쿠미에게 달려와 숨어들었습니다. 실은 그녀는 소 크기의 토끼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그 토끼는 매우 공격적입니다. 타쿠미도 무기를 들고 방어합니다. 소녀는 그 생물이 자신을 잡아먹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곳의 토끼는 풀을 먹지 않고 사냥합니다. 그것이 달려들자 그는 진정하고 머리를 베었습니다. 그렇게 쓰러졌습니다. 뿌른 약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새로운 직업, 용사용절을 얻었습니다. 평범한 것만 있을 줄 알았는데 소녀는 구해진 후 감사를 표합니다. 묻자 보니 그녀는 봄마을 근처에 삽니다. 약을 채우다 보니 이 숲 깊이 들어왔습니다. 타쿠미는 함께 가자고 했고 그녀는 동의합니다. 오늘 밤은 야외에서 자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기뻐합니다. 소녀는 그 토끼를 가져가라고 조언합니다. 고기는 아주 맛있습니다. 그 말에 그는 가방에 넣어 보관합니다. 소녀는 그를 칭찬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타쿠미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문제가 생겼어. 기술을 숨기려 했는데 상황 때문에 썼어. 두 사람은 이름을 소개합니다. 소녀는 몰리입니다. 시도니아 제국으로 장면 전환. 소환된 세 사람은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녀는 그들을 용사라고 부릅니다. 동시에 자신의 소환에 응답해준 것에 감사합니다. 그들은 같은 반 친구라서 다행입니다. 여기서 지구와 완전히 다른 세계라고 알았습니다.
이곳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라 용사에게 도움을 간청합니다. 두 사람은 불만족합니다. 허락 없이 갑자기 끌려온 게 원망스럽습니다. 상대는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합니다. 소개를 시작합니다. 그녀는 시도니아 제국의 제1황후 엘리자베스입니다. 그 아름다운 외모로 그녀는 즉시 두 아이로부터 따뜻한 호감을 얻었다. 유일하게 경계를 한 사람은 아안이었다. 갑자기 아안은 노린으로부터 감지 능력을 가진 축복을 받았다. 덕분에 아안은 앞에 있는 그 여자가 너무 위험해서 믿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았다. 그저 내 본능을 따르기만 하면 올바른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타쿠미에게 돌아가 보니 이미 저녁입니다. 자신의 아이를 구해준 후 몰리의 가족은 무척 감사했다. 그들은 자신을 방가라는 사냥꾼으로 소개했고 아내는 마타 그리고 대장장이를 하는 삼촌 본이었다. 본론으로 들어가 타쿠미가 마을에 머무르고 싶다고 하자 그들은 동의했다. 이 지역은 광물과 약초가 풍부한 무한한 자원으로 유명하다. 그래서 주민들은 대부분 관련된 일로 발전하고 있어. 이곳을 제작의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타쿠미는 감사의 인사를 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이곳에 여관은 없었다. 감사로 그 가족은 타쿠미에게 집을 지어주고 싶어 했고 그는 기꺼이 동의했다. 마을 사람들은 타쿠미를 빈 땅에 살게 해주었다. 게다가 함께 와서 도와주기까지 했다. 모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나는 성공적으로 흙 마법을 펼쳐 기초를 만들었다. 하지만 그것이 꽤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서 피곤했다. 삼촌이 타쿠미가 마법을 쓸 줄 아는 걸 보고 칭찬했다. 그들은 별로 캐묻지 않고 매우 기뻐했다. 나머지 일은 우리에게 맡겨둬. 나머지 일은 우리에게 맡겨둬. 그냥 그렇게 해서 타쿠미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몇 날 후 작은 집이 완성되었다. 목수의 나무 가공 기술 덕분에 나는 집안에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었다. 현재 스탯도 증가 중이다. 용사와 마법사는 레벨 3이다. 하지만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 그는 마을에 맞게 연금술사와 대장장이로 전환했다. 자원이 너무 많아서 나는 광석을 좀 얻어 제작을 시작했다. 가장 특별한 건 만화를 흡수하는 마법 광석이다. 나의 목표는 모든 걸 블록으로 만들어서 원하는 대로 사용하기야. 보통은 큰 용광로가 필요하지만 나는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연금술 직업만으로 할 수 있어. 한참 만지작거리다 보니 타쿠미는 성공적으로 쇠개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단점은 만화를 꽤 소비한다는 거야. 새로운 것들에 흥분해서 그는 계속했다. 결과적으로 그 여동생이 방문했을 때 타쿠미는 이런 상태가 되었다. 처음엔 무슨 일인가 했지만 사실 마력 고갈이었어. 몰리가 엄마에게 말했고 결과적으로 그는 꾸중을 들었다. 이제부터 제작하려면 모두의 감시를 받아야 해. 방가 삼촌도 타쿠미에게 회복무약을 주며 작업을 계속하라고 했다. 그렇게 두 엄마 딸의 감시 아래 나는 순금블록과 다른 금속들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 대장장 직업으로 나는 재료를 써서 냄비와 송아리를 만들었다. 연금술사 기술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다. 타쿠미는 이곳에서 자원이 절대 부족하지 않아서 물 만난 고기처럼 기뻤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본 삼촌을 따라 무기 단조를 배웠다. 마법을 가지고 있어서 그는 필요할 때 온도를 높여두었다. 덕분에 무기는 고온과 안정된 상태에서 만들어져서 아주 좋았다. 이게 삼촌의 첫 번째로 만든 최고 무기라서 매우 기뻐했다. 타쿠미의 대장장 기술도 레벨 40에 도달했다. 하지만 최근의 연금술은 전혀 증가하지 않아. 다음날 아침 그는 약 만들기로 방향을 틀어 방가 삼촌에게 몇 병을 요청했다. 타쿠미는 이전에 수집한 약초로 비슷한 걸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그가 그 정도로 열정적이라 그는 몇 병을 주었다. 지침에 따라 하다 보니 그는 성공적으로 회복약을 만들었다. 하지만 색깔이 평소처럼 진하지 않았다. 더 많은 약초의 효과를 알기 위해 타쿠미는 대담하게 자신의 몸으로 실험했다. 결과적으로 몇 번 죽을 뻔했지만 정화와 회복 기술 덕분에 살아났다. 위험했지만 그는 독정 상태를 깨달았다.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갑자기 철갑 멧돼지가 나타났다. 이름처럼 그 몸은 엄청나게 단단했다. 타쿠미가 창으로 찌르자 멀리 튕겨나갔다. 바람 마법으로 공격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게다가 뒤에 다른 괴물이 있다는 걸 발견했다. 그 멧돼지가 공격받아서 그것이 내 편이 된 것 같았다. 덕분에 그는 위험에서 벗어났지만 작은 거미는 그렇지 않으니 타쿠미는 목숨을 걸고 그것을 접근시켰다. 그리고 연금술사의 능력으로 괴물의 머리를 분해했다. 다행히 성공했지만 너무 아팠어. 그는 몸을 끌어 작은 거미에게 가서 괜찮은지 물었다. 그 애는 거의 세상을 떠날 지경인데도 여전히 물어봤어. 구해준 대가로 그는 회복을 써서 보답했다.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갑자기 길들임 능력을 얻었다. 그래서 거미를 애완동물로 만들었다. 외모가 귀엽게 생겨서 타쿠미는 그것을 따라가게 허락했다. 잎사귀처럼 생겨서 이름을 풍으로 지었다. 잃어버린 다리는 다시 자랐고 몸도 좀 더 커졌다. 둘은 영적 교감으로 소통할 거야. 풍은 진화해서 기뻐했다. 그렇게 그들은 그 멧돼지를 마을 사람들에게 가져가서 모두를 놀라게 했다. 더 중요하게 그들은 극독거미가 민에게 붙어있는 걸 보고 안심시키기 위해 물었다. 타쿠미는 이미 길들였다고 말했다. 삼촌은 그게 어떤 종류인지 물었는데 보통은 동물만 길들이지 이런 곤충 괴물은 처음 봤어.
오늘의 성과는 한 마리의 멧돼지라 마을은 파티를 열었다. 당연히 귀한 재료는 그에게 돌려줬어. 두 삼촌은 이걸 도시로 가져가서 팔라고 조언했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을 테니까. 지금 마을은 타쿠미의 등장으로 더 밝아졌다. 유감스럽게도 그는 이런 작은 마을에 영원히 머무르는 타입이 아니야. 여신은 타쿠미의 순탄한 삶을 보고 기뻐했다. 다른 친구가 노린에게 물었어. 왜 이 청년에게 모든 걸 주었는지. 그녀는 청년을 이 세계로 데려온 이유를 여전히 숨겼어. 제국이 소환 마법을 펼치기 한 년 전부터 타쿠미는 다른 용사들보다 먼저 새로운 삶을 경험했다. 오늘 아침 깨어나 보니 타쿠미의 몸이 엉망이었다. 그게 작은 거미 탓인 걸 알고 그는 야단을 쳤다. 풍은 사과하며 주인이 놀아주지 않아서 그랬다고 말했다. 지루해서 장난친 거야. 요즘 타쿠미는 회복약 만들기에만 빠져 있어서 다른 일은 신경 쓰지 않았어. 그래서 사과하고 오늘은 제작하지 않고 풍을 데리고 놀겠다고 약속했다. 듣고 나서 풍은 기쁘게 주인을 안았다. 바로 그때 누군가 들어왔고 마타는 이 장면을 보고 타쿠미가 잡아먹일 줄 알았다. 미는 장난친다고 설명했다. 그때 그녀는 풍이 만든 실을 주의 깊게 보고 그들을 욕망 어린 눈으로 봐서 모두를 놀라게 했다. 잠시 후 마타는 매우 정교한 실옷을 만들었다. 마을의 다른 여자들은 그것을 보고 칭찬했다. 그걸 보고 다른 여자들이 모여 칭찬하고 실에 대해 물었다. 거미실이 얼마나 대단한지 물었더니 귀족들이 사치품으로 사려고 애쓰는 물건이라고 설명했다. 갑자기 풍은 마을에서 일자리를 가졌고 놀러 가는 걸 잊어버렸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서 그와 함께 가지 않게 됐어. 어쨌든 풍이 기뻐하는 게 중요해. 그건 타쿠미에게 다른 일을 할 시간을 주었어. 마을에서 배울 게 다 배웠으니 이제 연금술사를 더 배우러 도시로 가고 싶어. 문제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지. 왜냐하면 모두가 이 청년을 사랑하니까. 본 삼촌 집에 가서 그는 새로운 갑옷을 받았다. 신발도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 해. 때때로 발차기가 필요할 테니까. 그때 방가 삼촌도 와서 상황을 봤다. 두 사람은 타쿠미가 마을을 떠날 걸 알고 있어서 조금 슬퍼했다. 발전의 길에서 사방을 돌아다니며 배우는 건 필수야. 도시에서 그는 더 많은 기술과 자원을 접할 수 있을 거야. 거기서 수요와 판매가 크니까 타쿠미처럼 잠재력이 있는 자에게 딱 맞아. 운 좋게 다음 주에 보트에 상인이 올 테니 두 삼촌은 타쿠미에게 그들과 함께 가라고 조언했다. 타쿠미는 한 달 동안 자신을 지지해준 데 대해 고개를 숙였다. 다음 날 마타가 뿔토끼의 내장을 버리자 그는 물었어. 이게 가장 맛있는 부분이야. 하지만 기생충에 감염됐으니 먹으면 병에 걸릴 테니까 그녀는 주변에 청소할 사람이 없어서 버릴 생각이었다. 듣고 나서 미는 자신도 할 수 있다고 자랑했다. 즉시 그 재료는 완전히 깨끗해져서 먹을 수 있게 됐다. 그가 빛속성 마법을 쓸 줄 아는 걸 보고 그녀는 걱정했다. 마타는 도와준 데 감사하며 조언했어. 그런 마법을 많은 사람 앞에서 쓰지 마. 마을에서는 괜찮지만 사회 밖에서는 확실히 노려질 테니까. 이 세계에서 빛 마법을 쓸 수 있는 자는 매우 드물어서 돈을 벌기 쉽고 아무 걱정 없이 할 수 있어. 그래서 나쁜 놈들이 알면 그는 이용당할 위험이 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타쿠미는 마을 주민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견고한 벽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게 민이 생각한 최고의 보답 방법이야. 몇 날 후 방가 삼촌이 아는 상인이 와서 매우 놀랐다. 얼마 전만 해도 모든 게 변했어. 그 PPK는 상품을 배포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자주 마을에 와서 의뢰를 받지. 사람들이 도시로 잘 가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이 필요해. 마을 사람들은 도시를 거의 찾지 않기 때문에 이런 든든한 친구 같은 존재가 절실히 필요하단 말이야. 타쿠미가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이제 친해지러 다가오네. 이전에 이야기한 대로 PPCC는 보상에서 온 사람이야. 그 소년의 목적지도 바로 그곳이네. 떠나기 전에 젊은이가 두 어른에게 1억 개가 넘는 회복 무약을 남겨뒀다고 조심스레 일러줬어. 누군가 다치면 그걸 써. 사업가로서 그 사람은 이 상품이 너무 좋다고 보고 빌려봤다. 기본 회복약일 뿐이지만 구조가 아름답고 색깔이 훌륭해. 하지만 다른 기회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그는 사고 싶어졌지만 다른 기회에 거의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를 배웅했다. 마타는 한 주 동안 새로운 옷을 만들어줬어. 그건 풍의 특별한 실로 만들어져서 매우 단단해. 몰리는 작은 거미에 대해 물었고 지금 자고 있다고 알았다. 그래서 모두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그에게 좋은 일들이 오기를 빌었다. 새로운 옷을 입고 나서 타쿠미는 매우 좋아했다. 그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가 자주 쓰는 마법 문양도 새겨져 있어. 시간이 길지 않았지만 그들의 유대는 매우 강했다. 당연히 그는 완전히 떠나는 게 아니라 자주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렇게 타쿠미는 마을 사람들에게 배웅받았고 차에 탄 사람들은 감동했다. 그리고 마을은 이 세계에서 그의 첫 번째 집이야.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곳을 고향으로 생각해. 피피는 그가 너무 사랑받는 걸 보고 3명의 호의가 소개했다. 금발은 흰미트, 빨간머리는 알, 그리고 장난꾸러기 삼촌은 보가야. 그들은 고용된 모험가야. 마을 근처는 괴물이 많지 않지만 더 멀어지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 3사람이 보호하는 건 사업의 필수야. 2사람이 그가 가방을 들고 있는 걸 보고 물었다.
타쿠미는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마수인 암살검이라고 말했다. 듣고 나서 그들은 충격받았어. 세상에서 이런 걸 길들일 수 있다는 게. 리얼이 호기심에 고개를 들이밀었지만 풍이 때려서 바보 취급했다. 그는 사과했지만 희순 탓하지 않았어. 모두 그 청년 탓이야. 이미 자고 있다는 걸 알면서 고개를 들이밀었으니까. 놀랍게도 풍은 보가 같은 사람과 친했어. 그래서 주도적으로 그에게 붙었다. 부모가 아이를 안는 것처럼 느껴졌어. 기회로 피피는 방금 본 회복약에 대해 물었다. 더 있으면 팔아주길 바란다고. 그는 사업 기회를 봤으니까. 타쿠미는 팔겠다고 했지만 흥정을 하기도 전에 괴물이 나타났다. 이제 그 세 사람이 할 일이 생겨서 기뻐했다. 모험가로서 평화롭게 가는 건 지루하니까. 그렇게 사자 이빨팀은 고블린 무리를 막아섰다. 리얼의 눈에는 20마리 정도가 매복해 있어서 한 번에 끌어내려고 했어. 그는 원거리 사수고 다른 두 사람은 가벼운 전사야. 어쨌든 이 작은 악마들은 별거 아니야. 빨리 모두를 쓰러뜨렸어. 그래서 그와 피피는 안심했다. 풍은 싸움을 보고 보가를 멋지다고 칭찬했어. 다른 두 사람은 좀 평범해. 여행은 3날 동안 더 이어졌지만 다른 일은 없었다. 그들은 타쿠미를 보트, 다양한 종족이 사는 큰 도시로 환영했다. 모험가 길드로 일이 있어서 타쿠미는 세 사람에게 길을 안내해달라고 했다. 도시에서 살기 위해 그는 몇 가지 등록 절차를 해야 해. 풍을 마수로 등록해서 사람들이 위험한 괴물로 오해하지 않게. 타쿠미는 연금술사로 등록하고 싶었지만 여기에는 없어. 어쩔 수 없이 평범한 모험가가 됐어. 그래서 신분증을 얻기 위해 그는 최저 레벨부터 시작해야 하고 매달 임무를 해야 카드가 만료되지 않아. 작은 풍을 등록하자 직원이 깜짝 놀랐다. 절차가 끝나고 그는 피피에게 가서 흥정을 했다. 현재 타쿠미는 100병 정도의 회복약을 공급하고 싶어. 상대방은 이게 잘 팔릴 걸 알았으니 회복약과 체력약에 10실버, 마력약에 50실버를 제안했다. 대충 계산해도 타쿠미는 엄청난 돈을 벌었어. 그래서 놀랐다. 실제로 그는 아직 칭호가 없어서 가격이 조금 깎였어. 갑자기 700만엔의 현금이 손에 들어왔는데 타쿠미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는 이게 자신에게 너무 좋은 거래인지 생각했다. 상대가 자신처럼 처음 만난 사람에게 왜 이렇게 하는지 궁금해졌어. 한눈에 봐도 사기꾼은 아니야. 마을 삼촌들이 신뢰하니까 그는 일단 걱정을 덜었다. 기회로 피피씨는 타쿠미에게 편안하게 살고 일할 수 있는 곳을 소개했다. 타쿠미는 제작자니까 집과 공장을 함께한 곳이 필요해. 그가 도시로 처음 와서 돈이 부족할까봐 그 사람은 상해가 소유한 아파트를 빌려주겠다고 했다. 생각할 틈도 없이 상대는 사람을 보내 그를 안내했다. 집을 빌린다고 했지만 도착하니 커다란 별장이었다. 와, 토마스 씨는 이게 매우 높은 평가를 받은 부동산이라고 말했다. 매달 임대료는 1골드와 50실버야 전혀 비싸지 않아. 그래서 그는 전에 누군가 죽었을까봐 두려웠어. 노인은 그런 일 없다고 확신시켰어. 듣고 나서 그는 근처에 작은 공장이 있어서 그 별장을 결정했다. 풍도 이 새 집을 보고 기뻐했다. 내일에야 정리가 될 테니 그는 다른 곳에서 쉬기로 했다. 도시를 돌아다니며 미는 악취를 맡았다. 사람들은 익숙해서 문제없어. 토마스 씨는 도시의 폐기물이 하수도에 있다는 걸 설명했다. 귀족처럼 부유한 집은 마법 도구로 폐수를 청소해. 그건 던전이나 고대 유적에서만 찾을 수 있어서 가격이 높아. 일반인의 폐기물 청소는 더 어렵게 됐어. 사제들은 정기적으로 고용되지만 여전히 공기를 오염시킨다. 다음 날 주인은 이 집에 이사했다. 외부 수리는 타쿠미가 서둘지 않았다. 먼저 편안하게 화장실을 만들어야 해. 석영과 점토를 섞은 후 그는 예전 세계처럼 형태를 만들었다. 다음은 시간 마법으로 단단하게 정련하는 거야. 미는 작업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순식간에 완성됐지만 너무 피곤했다. 바로 그 후 타쿠미는 10병의 마력 회복약을 마셨어. 진짜 고됐지만 결과는 훌륭해. 분무기도 필요해. 기뻐하다가 갑자기 피피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그는 달려갔어. 풍이 그를 고치로 감싸서 주인이 겁을 먹었어. 중요한 고객을 그렇게 하면 큰일이야. 하지만 생각과 다르게 PH는 그를 이완시키고 있어서 매우 기뻐했다. 그래도 타쿠미는 사과했다. 그는 탓하지 않았어. 멋진 경험을 했으니까. 더 놀랍게도 화장실을 쓰고 나서 그는 이게 뭐냐고 물었어. 너무 대단해. 타쿠미는 이 변기가 청소 마법 도구를 가지고 있어서 오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듣고 나서 그는 타쿠미가 빛 마법을 쓸 줄 안다고 놀랐다. 갑자기 마타의 조언을 떠올리고 그는 비밀을 지켜달라고 부탁했다. 알았어. 걱정 마.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게. 대신 100개의 변기를 사고 싶어. 타쿠미는 동의했지만 재료와 노력이 들 거야. 듣고 나서 피피씨는 비밀이 새지 않게 도와줄 사람을 찾고 싶어. 그는 노예를 사라고 조언했어. 주종계약 때문에 걱정할 게 없으니까. 타쿠미는 빛 마법을 잘 쓰니까 신의 사도가 확실해. 게다가 이런 큰 집에는 보호자가 필요해. 처음에는 노예를 사고 싶지 않았지만 필요하다는 걸 깨닫고 가봐야 했어. 길드에서 메시지가 와서 임무를 해야 해. 그렇게 그들은 멀렌 상에 매우 신뢰할 수 있는 고급 노예를 파는 곳으로 갔어. 거기서 그는 꽤 예쁜 소녀를 만났어. 더 말하기 전에 갑자기 쫓겨나서 미는 이해가 안 갔어.
그녀는 왜 민이 여기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이곳은 아이를 위한 곳이 아니야. 타쿠미는 그 후 멀렌 주인에게 가서 적합한 노예를 찾았어. 피피 덕분에 신분과 배경을 비밀리에 유지할 수 있었어. 그는 노예를 사기 위한 확고한 요구를 말했다. 이제 알려줘. 내 고향에는 그런 게 계약을 맺는 걸 본 적이 없어. 알아듣고 나서 주인은 설명했어. 내 나라의 노예는 다른 곳보다 더 많은 특권을 가져. 게다가 여기서 보호를 받지. 노예는 다른 곳보다 더 많은 특권을 가지고 게다가 여기서 보호를 받지. 그녀는 주인이 가져야 할 약속에 대해 말했다. 타쿠미는 노예의 기본 권리, 음식, 옷, 잠자리를 존중해야 해. 서로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지 말아야 해. 처음 계약 외의 강제 행위는 금지야. 노예는 주인의 비밀을 지키고 누구에게도 정보를 누설하지 말아야 해. 다른 것들은 민이 상상한 대로야. 주인은 여러 종류의 계약을 설명했다. 예를 들어 빚 때문에 노예가 된 사람은 빚을 갚으면 떠날 수 있어. 죄수도 마찬가지야. 노예가 되는 건 삶을 재건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게다가 법적 또는 불법적인 다른 종류도 많아. 카쿠미 씨는 전쟁 노예나 첫 번째로 말한 종류를 선택할 수 없어. 그들이 노리는 건 타쿠미가 자유를 주기 전까지 일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유를 물으면 미는 뛰어난 제작자라서 기술을 비밀로 유지해야 해. 타쿠미에게는 제작에 집중하고 싶지만 모험가 길드 임무도 해야 하니까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가능하다면 집을 관리하고 모든 집안일을 할 누군가가 필요해. 그는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미래의 다른 사람들이 노릴 테야. 그래서 전투 능력이 있는 사람도 필요해. 멀렌 주인은 이곳에 딱 맞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마리아는 소개됐어. 그녀는 어렸을 때 도둑들에게 잡혀서 가족이 없으니까 미는 영원히 유지할 수 있어. 마리아는 집안 청소 외에 계산과 기록도 할 줄 알아서 매우 유용할 거야. 타쿠미는 불평할 게 없어. 그녀를 받고 이곳의 노예는 정말 잘 대우받는다고 느꼈어. 직업 면에서 그는 꽤 넓은 저택을 관리해야 하니까 그녀는 할 수 있다고 확신했어. 그리고 그녀가 귀엽다고 칭찬했어.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선택했을 텐데 왜 아직 여기 있는지 걱정됐어. 마리아는 칭찬받고 기뻐하며 집안일만 할 줄 알지 성적인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듣고 나서 미는 충격받았어. 본인이 그런 의도가 없었으니까. 그는 성적일에 대해 그녀가 아무것도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확신시켰어. 멀렌 주인은 전투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일시적으로 없어서 다음 기회에 하자고 했어. 마리아는 소피아에 대해 말했지만 꾸중을 들었어. 그 표정을 보니 타쿠미는 이게 비밀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알고 싶어졌어. 주인은 소피아가 전투에서 아주 좋지만 까다로운 노예라고 인정했다. 타쿠미는 직감에 따라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했어. 그는 새 기술을 얻은 것 같아서 주인이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조언했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소피아는 방금 그 엘프 소녀였다. 주인은 이 친구가 50년 넘게 여기 있었다고 말했다. 엘프의 왕국에서 전쟁이 일어났어. 그 시점에서 몇 가지 이유로 소피아는 아무도 데려가지 않았고 주인은 팔의사가 없어. 원래는 그녀의 왼쪽 귀가 심하게 다쳤고 팔과 다리는 움직임이 약해졌다고 말했다.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지만 전투에서는 큰 문제가 될 거야. 게다가 엘프의 특별한 능력도 봉인됐어. 아마 소피아에게 저주가 걸린 것 같아. 타쿠미는 이해하고 그녀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어 했어. 원래는 동의했어. 그녀가 전에 이렇게 행동한 적이 없어서 놀랍게. 미는 기쁘게 이름을 소개했지만 그녀는 무시하고 자신은 쓸모없다고 말했다. 타쿠미는 그녀의 얼굴을 빌려 확인했고 소피아가 정말 강하다는 걸 알았다. 스탯이 일반인을 훨씬 초월해. 저주를 풀면 그녀의 기술을 모두 사용해서 전투할 수 있을 거야. 주인이 들어와 물었고 타쿠미는 결정했어. 그녀를 원해. 원인을 처리하면 끝이니까 어렵지 않아. 두 사람은 50년 동안 아무도 풀지 못한 저주를 그가 이렇게 가볍게 말해서 충격받았어. 그는 자신 있게 한 이유는 곧 필요한 레벨에 도달할 테니까 소피아를 고칠 수 있다고 확신했어. 주인은 이 친구를 소중히 여기니까 그녀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해서 동의했어. 실제로 미는 강요하지 않고 그녀가 거절할 수 있다고 했어. 소피아는 부끄러워하며 노예인 자신에게 의견을 묻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매우 빨리 절차가 끝났다. 마리아는 기뻐서 달려와 주인이 그 자매를 데려온 데 감사했다. 멀레는 그 후 세 사람에게 계약 의식을 했다. 이 마법은 노예를 주인과 연결하니까 걱정할 게 없어. 그녀는 민에게 정말 오랫동안 유용하게 되겠다고 약속했다. 소피아도 마찬가지라서 타쿠미는 조금 부끄러웠어. 잘 부탁해. 자매는 주인으로서 존중어는 쓰지 말라고 조언했어. 멀레는 타쿠미가 좋은 주인이라고 안심했다. 집에 도착하자 풍은 즉시 달려나와 맞이했지만 조금 아팠어. 두 소녀는 암살거미를 보고 두려웠지만 미는 그 애가 자신의 애완동물이라고 설명했다. 기회로 풍에게 새 멤버를 소개해서 친해지게 했어. 그는 각 사람에게 하나의 저택이 넓으니까 그는 각 사람에게 별도의 방을 배정했다. 마라가 그걸 보고 너무 사치스럽다고 했지만 여기엔 아무도 없으니까 모든 걸 이용하는 게 나아. 게다가 욕조도 있어서 두 자매는 매우 좋아했다. 타쿠미는 그들이 먼저 들어가라고 했어. 마법 도구가 청소하니까. 후에 들어가는 물이 더러워지지 않아. 두 자매는 상해에서 주인이 소피아를 데려갈 줄 몰랐고
고객이 아무리 돈을 주더라도 멀레니 고집스럽게 지켰으니까 이제 그들의 주인이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어. 소피아는 열정적으로 말하며 상회에서 자신의 계약을 봤어. 거의 그의 정보가 안 해. 거의 그의 출생과 가문에 대한 정보가 없어. 아마 특별한 상황 때문에 숨긴 거야. 저녁이 되자 새 멤버를 환영하기 위해 타쿠미는 음식을 만들었다. 원래 마리아의 일인데 그녀는 너무 쓸모없는 것 같아서 느꼈어. 보자마자 타쿠미는 오늘은 첫날이니까 그렇고 실제로 본인이 바쁘니까 앞으로 그녀에게 맡기겠다고 말했다. 소피아가 함께 먹는 걸 물었고 당연히 그래. 집에 몇 명 없으니까 더 즐거울 거야. 타쿠미는 그들을 노예가 아니라 동반자로 보니까 주인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어. 익숙하지 않으니까. 마라가 그 말을 듣고 따랐어. 타쿠미라고 불렀어. 다음 날 그는 친구에게 저주를 풀 재료를 가지러 갔어. 그는 매우 조심스럽게 마력 종이로 포장했지만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해. 돌아오는 길에 그는 우연히 교회를 봐서 기도하러 갔어. 민 앞에 노린 여신의 동상이 있어서 그는 많은 걸 준 데 대해 감사했다. 게다가 제국 시도니아가 이 나라의 종교를 엄격히 통제한다고 들었어. 그런데 왜 그녀의 동상이 여기 있지? 듣고 나서 그녀는 나타나서 인사했다. 타쿠미를 놀라게 해서. 기도가 그녀에게 들렸으니까 몇 가지를 말하기 위해 데려왔어. 먼저 성광교회와 제국은 이 세계에서 자신을 숭배하는 데 관련이 없어. 두 종교로 나뉘어 건설회와 성광회야. 놀이는 반대편에 있어. 아주 오래전부터. 그래서 이곳이 통제돼도 그녀의 동상이 남아. 성광회는 새로 생겨서 여신의 존재를 부정해. 그들은 제국과 협력해서 신들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건설교회를 탄압했어. 하지만 그녀는 인간의 사소한 일에 개입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원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어. 시도니아의 왕족이 이계인을 소환했어. 비는 불운하게 휘말려서 지금의 삶을 살고 있어. 이 일에 대해 말하자 정말 화가 나지만 노린이 보상해줬으니까 참아. 그녀는 자신의 축복이 타쿠미 안에 한정적이라고 상기시켰어. 이곳에 온 후로 그는 항상 좋은 일만 만나고 모든 게 성공적이었어. 그건 축복 덕분이야. 삶과 발전을 통해 그는 곧 축복을 이룰 테야. 그래서 타쿠미가 자신을 노리는 위험에 조심하라고 했어. 듣고 나서 그는 이해했어. 노린이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는 스스로 대처할 수 있어. 장면이 제국으로 전환되며 그곳에서 용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오가고 있어. 황제는 그들을 제대로 활용하고 싶어해. 간신히 되살린 보물이니까.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 새아이가 망설였지만 이제는 원하던 대로 열심히 훈련을 시작했으니 곧 사용할 수 있을 거야. 그 말을 듣고 황제는 매우 만족해하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 한편 두 친구처럼 훈련하지 않고 아카는 전혀 따르지 않아. 폭력을 싫어한다고 말했어. 엘리자베스는 그들의 힘을 세상을 구하기 위해 사용하라고 했어. 두 친구도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그녀를 지키겠다고 약속했지. 그 아이도 이해하지만 눈앞에 그 여자는 너무 위험해서 믿을 수 없어. 그래서 집으로 돌아온 후 폭격을 맞고 머리를 땅에 쳐박았어. 소피아는 그 중요한 물건을 줄 생각이었지만 메인이 그것을 인벤토리에 숨겼어. 그로 인해 그녀는 의심을 품었어. 그 물건이 마력의 종이로 쌓여 있어서 매우 위험하다고 확신했지. 호기심에 그녀는 몰래 따라가서 타쿠미가 스스로 독을 몸에 바르는 장면을 봤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해. 소피아는 그 젊은이가 그들을 해치려 한다고 단정했어. 그 실험실에서 그 여자 언니가 달려와 물었어. 실제로 그 아이는 몸을 다치게 한 후 회복시켜 경험을 쌓고 있었어. 그 여자 언니가 달려와 메인이 뭘 하려는 건지 물었고 마리아는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며 쓰러졌어. 그걸 보고 그는 이전에 떨어진 상처를 치료했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었어. 이는 저주의 영향으로 몸이 약해진 탓이었지. 마침내 성공하고 그는 새로운 기술을 배웠어. 마리아는 그 후 설명했어. 그녀가 흥분하거나 걱정할 때마다 피로해져서 의식을 잃는다고. 그 말을 듣고 그 젊은이는 정화와 회복 마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어. 결합한 후 손상된 귀도 원래대로 돌아왔고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 쉬운 후 오후가 되자 그녀가 깨어나 몸이 더 나아졌는지 물었어. 소피아는 방금 일어난 일을 여전히 기억하며 마리아에게 타쿠미에 대해 경고했어. 그들은 생각한 대로가 아니야. 그 아이는 웃으며 인정했어. 왜냐하면 그 아이가 소피아를 치료할 수 있을 정도로 특별하니까.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거울을 보고 귀가 회복된 걸 본 후에야 문제를 이해했어. 그래서 그 아이의 좋은 의도를 오해한 것을 사과하러 갔어. 그는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빛 속성 마법이 저주를 제거하는데 딱 하나의 레벨만 부족하다고 설명했어. 그래서 PPCC로부터 받은 독을 몸에 주입한 후 스스로 회복시켜 기술 포인트를 얻고 있어. 노예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상처를 주는 건 아마도 그 아이만 할 수 있을 거야. 소피아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랐어. 왜 타쿠미가 자신을 위해 그런 위험한 일을 하는지 물었어. 그는 웃으며 말했어. 이미 약속했으니까. 그녀를 저주에서 해방시킬 테니까. 그 말을 듣고 행복한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녀는 이 생에서 영원히 그를 충성스럽게 섬기겠다고 맹세했어. 다음 날 타쿠미는 연금술사에 대한 책을 빌리러 도서관에 갔어. 이곳에 다양한 장르가 있지만 그가 읽는 네 권만이 유용해.
그는 이 직업이 왜 그렇게 간단한지 사람들이 왜 하지 않는지 궁금해했어. 생각하다 보니 그 안에 글씨가 고대 문자처럼 보였어.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었지. 그는 여신의 축복을 받아서 처음부터 이 세계의 모든 언어를 이해했으니까 그게 쉬워 보였어. 집으로 돌아오자 마리아가 어제 목격한 일을 갑자기 말했어. 그녀는 로맨스에 매우 열정적이라서 소피아와 메인이 한 쌍이 되기를 지지해. 베풍도 마찬가지야. 주인을 칭찬했어. 그들은 그 엘프 소녀를 꿈꾸는 기사가 공주를 영원히 보호하는 것처럼 비유했어. 그렇게 말하면 타쿠미를 여자로 보는 거잖아. 그로 인해 그는 손을 들었어. 충분히 만족할 수 있으니 내일부터 여유로워질 거야. 이 시기 그들은 병기를 급하게 제작 중이야. 수량이 충분해지면 내일부터 조금 여유로워질 거야. 마리아는 이 주문이 끝난 후에 다음에 뭘 생산할지 물었어. 그는 이걸 계속할 생각이야. 지금 판매가 잘 되니까. 하지만 가능하다면 모험을 가고 싶어. 특별한 재료와 음식이 있는 곳으로.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며 유적지를 탐험하고. 소피아는 호의 역할을 할 테니까 걱정 마. 마리아는 집에서 모든 걸 돌봐야 하고 풍은 애완동물이니까 함께 갈 수 있어. 그 말을 듣고 그 여동생도 따라가고 싶어. 혼자 집에 있으면 너무 외로워. 타쿠미는 그게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어.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 혼자 집에 있으면 사막 한가운데 버려진 병기처럼 느껴질 거야. 그 말도 일리가 있어서 타쿠미는 마음을 바꿨어. 그 여자가 너무 많이 울어서 불쌍했어. 게다가 그녀 혼자 집에 있으면 밤에 도둑이 올 수도 있으니까. 완벽하게 하기 위해 그는 마리아의 지표를 확인하기 위해 뺨을 만졌어. 놀랍게도 그녀의 기술은 전혀 낮지 않아. 이 정도면 평범하지 않은 여성 전사로 볼 수 있어. 그는 그녀의 지표가 아주 좋다고 칭찬하며 함께 가겠다는데 확신이 있는지 다시 물었어. 마리아는 흥분하며 말했어. 위험을 이해하니까 걱정 마. 안심시키기 위해 소피아는 그녀에게 전투 방법을 가르치기로 했어. 이제 그게 다야. 그 후 그는 그들이 사용할 무기 종류를 직접 만들어주겠다고 물었어. 그 엘프 소녀는 창과 검을 선택했어. 가능하다면 활과 몇 개의 단검도 추가로. 소피아는 진정한 전사야. 그걸 알 수 있어. 마리아의 경우 그녀의 기술은 단검과 관련이 있지만 공격력이 제한될까봐 소피아는 안전하게 창을 추가로 사용하라고 조언했어. 무기 재료로 그는 마법 강철을 선택했어. 타쿠미는 단지 단단할 뿐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탐험 전에 최고의 것을 만들고 싶었어. 기다리는 동안 두 자매는 열심히 훈련했어. 하루 후 마침내 타쿠미는 칼날 부분을 완성했지만 그 강철을 가공하느라 마력이 너무 많이 소모돼서 피곤했어. 회복 포션을 마신 후 그는 무기의 공격력을 강화했어. 게다가 자동 수리 기능도 추가했지. 마리아의 단검에 대해 그는 여자들이 보통 치마 아래에 두는 걸로 알고 있었어. 그 아이의 가느다란 다리를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어. 마리아는 갑자기 다리가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 정말 환상적이야. 무기 제작을 마친 후 타쿠미는 의상 제작에 착수했어. 하지만 두 아름다운 소녀의 새 사이즈를 직접 재는 건 불가능했어. 그래서 그는 그들의 크기에 맞는 복제본을 만들었지. 배풍은 주인이 집중해서 보는 걸 보고 소피아와 마리아의 가슴이 정말 크다고 칭찬했어. 그로 인해 주인은 얼굴이 붉어지면서 그냥 검토 중이라고 변명했어. 갑옷 재료로는 거미실과 다른 단단한 것들을 포함했어. 그는 두 소녀가 아름답게 입기를 원해서 가능한 한 에레겐트하게 디자인했어. 며칠 후 모든 게 완성됐으니 그들에게 입어보라고 했어. 전반적으로 완벽해. 두 자매는 입자마자 몸에 꼭 맞는 느낌에 놀랐어. 그가 어떻게 크기를 이렇게 정확히 맞췄는지 물었지만 그는 조용히 대답하지 않았어. 풍은 그 두 인형에 대해 말하려 했지만 소통이 안 돼서 타쿠미는 무기를 통해 막았어. 소피아는 그것이 손에 딱 맞는다고 칭찬했고 게다가 강화 마법도 추가됐어. 마리아도 다리에서 그것을 꺼냈어. 타쿠미의 기대대로 그를 기쁘게 했어. 게다가 그는 각자에게 마법 반지를 하나씩 만들었어. 그건 기술을 더 쉽게 개선하고 발동할 수 있게 해줘. 소피아는 그것이 마력을 엄청나게 소모했을 거라며 충격받았어. 그는 괜찮다고 했어. 어차피 자신을 한계까지 밀어붙여야 하니까 연습이라고 생각해. 그 후 그들은 모험가 길드에 가서 두 소녀를 등록했어. 이게 매우 빠르게 완료됐어. 다행히 절차가 여기서 빠르게 끝나서 증명서를 바로 받았어. 그들은 최하급부터 시작할 테고 접수원은 기한 전에 의뢰를 해야 한다고 상기시켰어. 타쿠미는 오늘 그걸 완료하러 왔다고 했어. 시작으로 그는 쉬운 의뢰부터 선택했어. 소피아는 그렇게 하면 포인트를 모으는데 시간이 너무 걸릴까봐 걱정했어. 타쿠미는 모험가 직업을 진심으로 승급할 생각은 없어. 단지 모험의 발판으로 사용할 뿐이라고 했어. 그때 몇 명의 불쾌한 놈들이 두 아름다운 소녀를 유혹하러 왔어. 그들은 자신들이 D급이라서 메인을 괴롭히려 했고 즉시 그들의 편을 보호하러 나섰어. 강하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미 무서워서 떨고 있을 거야. 타쿠미는 그놈이 너무 거칠고 더러워서 누가 사랑할 수 있을지 비웃었어. 그 말에 화가 나서 그는 메인을 한번 쳤어.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손이 부러졌고 그 전에 타쿠미는 강화 능력을 배웠어. 몸이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해져서 아무런 영향이 없었어. 길드장이 소란을 듣고 나와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었어. 처음에 그놈이 다친 걸 보고 길드장은 타쿠미가 사람을 때렸다고 생각했어.
다행히 선한 접수원이 나서서 타쿠미가 피해자라고 설명했어. 그 말을 듣고 그 노인은 그놈을 치료한 후 그들을 안으로 초대했어.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길드장에게 주목받는군. 정말 긴장됐어. 타쿠미는 정보를 많이 공개하고 싶지 않았어. 그 노인은 비밀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어. 걱정 마. 그 친구는 추가로 마력의 흔적을 느꼈다고 했어. 타쿠미는 그 접수원이 너무 대단하다고 충격받았어. 그가 마법을 사용한 걸 알아챘으니까. 그는 웃으며 말했어. 내가 기술을 몸에 사용했으니까. 겉면이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해졌어. 그 말을 듣고 바크 씨는 왜 그놈의 손이 부러졌는지 이해했어. 생각나서 전에 타쿠미가 연금술사가 되려고 왔지만 허락되지 않았어. 상황을 이해한 후 그들은 그들을 디귿 모험가로 승급시켰어. 그렇게 하면 두 소녀가 너무 예뻐서 문제가 덜 생길 거야. 하지만 오늘 등록했으니까 길드장이 지정한 의뢰를 해야 해. 그게 비난 없이 빠르게 승급할 수 있는 방법이야. 소피아는 목숨을 걸고 두 사람을 보호하겠다고 했어. 걱정 마. 마리아도 유용해지고 싶어. 그래서 모두 동의했어. 한 씨는 그 후 세 사람 팀에게 고블린과 거미를 제거하러 가라고 지시했어. 그리고 텔레파시로 주인에게 수량을 알리라고 했어. 정보를 파악한 소피아는 가볍게 2마리를 처리했어. 나머지 커플은 뒤에서 지원을 해서 성공했어. 지금까지 그들은 꽤 많은 괴물과 마주쳤어. 그래서 소피아는 여기 한 무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아마도 고블린 장군도 있을 가능성이 커. 하지만 그들의 실력으로 보면 문제없어. 소피아는 경험에 따라 두 사람이 마법으로 선제 공격하라고 지시했어. 수량을 줄여. 그렇게 하면 더 이상 걱정할 게 없어. 배풍은 갑자기 떨며 진화가 임박했다고 했어. 그 말을 듣고 타쿠미는 공간 주머니를 열어 그 아이를 안으로 들어가게 했어. 두 사람은 주인이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데 충격받았어. 실제로 여신의 축복 덕분에 그는 원하는 모든 걸 소유하고 있어. 만약 훈련에 집중한다면 괴물 무리의 은신처에 도착하자 그들은 수백 마리에 달하는 걸 알았다. 하지만 문제없어. 소피아의 지시에 따라 세 사람은 마법을 쏘아 무리를 공격해서 그들을 놀라게 했어. 그렇게 무리는 제가 됐어. 살아남은 몇 마리가 공격해왔어. 그 엘프 소녀는 이런 종류에 대해 완벽했어. 도대체 왜 고블린 장군이 타쿠미를 향해 달려왔는지 그를 놀라게 했어. 다행히 직감 기술이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그는 피할 수 있었어. 막는 동안 그는 계속해서 불꽃 마법으로 그 괴물을 태웠어. 그렇게 해서 모두를 충격에 빠지게 했어. 길드로 돌아온 후 그 결과가 이렇게 돼서 모두를 충격에 빠지게 했어. 누가 알았겠어. 첫 사냥에서 이렇게 많은 마석을 가져올 줄이야. 한 씨는 너무 충격받아서 목소리를 잃고 뒤로 가서 이야기했어. 바크 씨는 손을 들었어. 이런 초월적인 의뢰를 해내다니. 보통은 몇 마리만 잡으면 되는데 여기서는 무리를 통째로 없앴어. 정말 대단해. 덕구중하려던 참에 배풍이 갑자기 얼굴을 때렸어. 화가 나서 그 아이는 거미 인간으로 진화했어. 마리아는 새로운 친구가 생겨서 기뻐했어. 이제 그 아이는 평범하게 말할 수 있어. 길드장은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 다음날 마리아는 민에게 여분의 천을 좀 달라고 했어. 풍의 실을 사용하면 낭비될까봐 타쿠미는 손을 들었어. 갑자기 그는 이전 세계의 속옷 디자인을 만들어주고 싶어졌어. 그 소녀는 부끄러워했지만 그래도 그가 만들어주기를 받아들였어. 풍은 그 후 PPCC가 왔다고 알렸어. 저기 도착하니 그가 이렇게 돼 있었어. 아마도 그 작은 거미 때문에 깜짝 놀랐을 거야. 원래 무서워하던데 갑자기 사람 머리가 추가되니 당연히 겁날 테지. 오늘 이 친구가 온 이유는 타쿠미를 영주에게 초대하기 위해서야. 이유는 민의 병기가 너무 좋고 청소마구가 함께하니까. 이전에 제국이 움직이지 않도록 후원하겠다고 했었어. 그리고 영주가 어쩔 수 없어서 타쿠미는 그 초대를 거부할 수 없었어. 그렇게 세 사람은 성으로 가서 그분을 만났어. 민이 만든 병기를 칭찬했어. 정말 훌륭해. 청소 기능이 있고 깨끗해서 도시의 악취가 줄었어. 모든 집에 이게 있으면 미래에 전염병이 발생할 걱정이 없겠어. 영주가 머리를 숙여 감사하셨어. 민은 감히 받지 않았어. 그분은 웃으며 말했어. 영토가 좋아지기 위해 머리를 숙이는 건 하루 종일해도 괜찮아. 이 말로 그들은 그분이 좋은 사람임을 알았어. 병기 외에도 고블린 토벌에 감사해. 보통은 군인들이 할 텐데 민에게 다음에는 너무 과도하게 하지 말고 안전을 확보하라고 상기시켰어.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나라 전체가 피해를 입을 테니까. 게다가 제국 쪽이 민에게 주목하기 시작했으니까. 절대 방심하지 마. 집으로 돌아와. 배풍은 주인에게 고급 실을 한 무더기 가져왔어. 그 아이는 정말 똑똑해. 민이 필요한 걸 바로 제공해. 타쿠미는 그 아이가 옆에 있어줘서 기뻐했어. 속옷 세트를 완성한 후 민은 마력이 고갈돼서 몸이 마르게 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소녀는 매우 행복했어. 이걸 완성하기 위해 그는 3일 동안 작업실에 갇혀 있었어. 정말 헌신적이야. 게다가 그들에게 입어보라고 해서 두 사람은 부끄러워했지만 동의했어. 만약 주인이 원한다면 천국 같은 장면을 상상하지만 그는 감히 보지 않고 밖으로 나갔어. 마리아는 주인이 정말 소심하다고 생각했어. 소피아에게 물으니 그녀도 동의했어. 타쿠미는 부끄러워서 방으로 들어가며 사실 두 소녀의 부족한 옷차림을 보고 싶었지만 후회했어.
며칠 후 미는 마력으로 작동하는 냉장고를 만들었어. 정말 편리해. 풍이 열어보니 시원한 바람이 나와서 좋아했어. 타쿠미는 이걸로 음식이 오래 버틸 수 있다고 했어. 하지만 가능하다면 너무 자주 열지 마. 이전에 그는 철, 크롬, 니켈을 합성해서 스테인리스 스틸을 만들었어. 형상이 된 후 시원함을 주는 마구를 추가하면 끝이야. 마리아는 이제 언제 어디서나 신선한 음식을 만들 수 있어서 기뻐했어. 그리고 그들은 하나를 남기기로 했어. 소피아는 파란색을 선택했어. 나머지는 PPCC에게 보낼 거야. 동시에 다음 프로젝트를 준비해. 민이 또 뭘 하려는 건지 물으니 고블린과의 전투 후 무기와 장비를 업그레이드할 생각이야. 전에 몇 가지 생각났고 앞으로 모험을 가기 위해 더 준비해야 해. 민의 대장장이 레벨과 기술이 증가했으니까 이제 마법 강철 갑옷을 만들 수 있어. 하지만 그가 원하는 건 미스릴과 아다만타이트로 만든 거야. 안심하기 위해. 소피아는 그 말을 듣고 재료를 수집하러 갈 때 자신도 보호할 테니 걱정 마. 그 후 길드에 갔을 때 민은 슬픈 소식을 들었어. 이 도시의 대장장이 중에 그가 필요한 초단단한 재료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어. 한씨는 드워프라면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했어. 임시로 그는 보스의 외곽에 있는 대장장 목록을 주었어. 그리고 민의 연금술사 직업에 대해 말했어. 한씨는 합성을 위해 마력이 많이 들겠지만 타쿠미라면 문제 없을 거라고 했어. 직접 광석을 찾아가는 게 더 빠를 거야. 그 접수원은 그 젊은이에게 호라스 마을, 광석 채굴 전문지를 가는 길을 알려줬어. 하지만 길드 대장장 허가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어. 한씨는 모험가 명의로 뒷문을 알려줬어. 그건 광산에 자주 나타나는 괴물을 토벌하는 의뢰를 받는 거야. 그동안 타쿠미는 광석을 채굴할 수 있어. 그 말을 듣고 미는 기뻐했어. 이건 일석이조야. 게다가 길드장은 또 다른 의뢰를 추가했어. 요즘 그들의 도시는 나무가 부족해. 이 계절의 대부분의 모험가들은 검은 황소를 사냥하러 가니까. 그래서 나무를 수집하는 사람들이 줄었어. 그래서 그는 광산으로 가는 길에 미니나무를 좀 수집해오라고 부탁했어. 미는 공간 마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분명히 많이 들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이건 일석삼조라고 해서 웃겼어. 어쩔 수 없어서 미는 동의했어. 게다가 호라스로 가는 대장장과 함께 가서 호위 의뢰도 할 수 있어. 정말 사람을 착취하는 데 능해. 그 의뢰를 완료하면 미는 D급으로 승급할 거야. 그는 조금 걱정했어. 아직 호위한 적이 없으니까. 이미 다른 먼 의뢰를 받았어. 사자 이빨팀에 대해 물으니 그들은 이미 다른 먼 의뢰를 받았어. 여기서 호라스까지는 보통 마차로 7일이 걸려. 악마 마차라면 3일 만에 갈 수 있어. 2배 빠르게 달리는 건 당연해. 그건 괴물이니까 2배 빠르게 달리는 건 당연해. 불운하게도 리얼팀은 악마 마차를 다 썼어. 의뢰를 마쳤는지 물으니 가는 도중 검은 황소를 만났어. 어쩔 수 없어서 그는 고기를 가져왔어. 썩으면 아까우니까. 그는 요즘 고급 괴물이 계속 나타나서 불평했어. 그래서 앞으로 호위 의뢰가 더 어려워질 거야. 길드장은 이미 보상을 올렸다고 했어. 자기 집에서 목욕하라고. 지인이라서 미는 그를 집으로 데려가 목욕하게 했어. 두 형제는 그 후 그 친구에게 빠르게 가기 위해 마차를 빌렸어. 당연히 그는 동의했어. 하지만 대가로 돌아올 때 채집한 광석을 좀 사게 해달라고 했어. 동시에 냉장고를 더 만들어달라고 했어. 이 물건이 너무 편리하니까. 집에서 소피아는 주인이 아직 안 돌아와서 걱정하고 있었어. 무슨 일이 생겼을까봐 그녀는 확인하러 갔어. 저녁이 되자 타쿠미가 돌아왔어. 그들은 라야에서 미스리를 다루는 대장장을 찾았지만 아무도 없었어. 그때 그 친구는 살기를 느꼈어. 많은 장비를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까 그는 동생의 손을 잡고 다른 곳으로 도망쳤어. 불운하게도 따라잡혔고 얼굴에 한번 맞았어. 하지만 그건 소피아였어. 그녀는 오해해서 주인을 향해 공격했어. 타쿠미는 맑고 나서 이건 내 손님이라고 말했어. 그걸 알자 그녀는 평정을 잃은 걸 사과했어. 다행히 관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어. 그 후 집에 도착하니 그는 집에 3명의 매력적인 소녀가 있다는 걸 보고 충격받았어. 그래서 집안일을 돌보고 호의를 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어. 불쾌한 놈의 얼굴을 기억해. 이건 검이야. 배풍은 불쾌한 놈의 얼굴을 기억해. 이건 검이야. 그는 물었고 그 아이는 그를 싫어한다고 했어. 알씨는 그 젊은이를 부러워했어. 소녀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니까 화가 나서 그의 두 동료는 이미 결혼했어. 그는 혼자 남아 아직 여자가 없어. 그 소녀들과 친해지려 했지만 소피아는 말했어. 내 몸과 영혼은 모두 주인에게 속해 있어. 마리아도 마찬가지야. 그녀는 평생 그와 함께할 거라고 했어. 그 말을 듣고 알씨는 자신의 운명에 눈물을 흘렸어. 소피아는 그 후 나무 수집에 동의했어. 그건 가치 있는 재료고 임무와 함께 가는 길이니까. 세 소녀 모두 동의했어. 그래서 며칠 후에 시작할 거야. 다음 날 아침 알씨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타쿠미는 새로운 무기를 제작했어. 재료가 없으니까 그는 직접 한 자루의 칼을 사서 만들었어. 분해한 후 그는 그게 너무 강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았어. 조금 아팠지만 그는 그것을 가벼운 무기로 바꾸려고 노력했어. 가벼운 무기가 됐어. 잠시 후 마침내 2자루의 껌을 완성했어. 하지만 너무 힘이 들었어. 다음 날 미는 PPCC의 마차를 빌려 손님을 태웠어. 호위할 사람이.
호위할 사람은 한 대장장이 이름이 간보야. 마리아가 악마 마차를 다루는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녀가 운전했어. 동시에 길드는 죽음의 숲에서 괴물이 매우 활동적이라는 보고를 받았어. 미네 그룹에게 조심하라고 알려주려 했지만 그들은 이미 갔어. PPC 쪽에서도 귀한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어. 그 사람은 왕이 선물 받은 병기가 마음에 들어서 왕도에 설치하고 싶다고 했어. 그래서 주문하러 왔어. 이 사건은 폐수 문제를 해결해서 시도니아 제국까지 퍼졌어. 이건 미네 안위와 관련된 큰 문제야. 곧 그들은 행동을 취할 테야.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시기하니까. 장면을 세용사 그룹으로 전환해. 지금 그들은 여전히 열심히 훈련 중이야. 아마도 아칸만이 이 왕족들을 경계할 테고 두 친구는 아무것도 모를 거야. 이틀간의 여행 후 미네 그룹은 괴물이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멈춰서 간보 씨를 안전하게 했어. 게다가 그는 결계를 추가로 세웠어. 그는 그 그룹이 괴물을 사냥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편하게 하라고 했어. 숲 깊숙이 들어가자 타쿠미는 괴물과 보통 나무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지 물었어. 소피아는 마력을 집중해서 느끼면 바로 알 수 있다고 했어. 앞에 하나가 있으니까 바로 시작했어. 타쿠미는 접근하려 했지만 여러 공격을 받았어. 새소녀 덕분에 그는 한 마리를 잡았어. 그 후 상황이 더 나빠졌어. 많은 괴물이 둘러싸고 있었어. 풍은 싸우는 걸 좋아했어. 하지만 한 마리씩 처리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소피아는 마법을 사용하라고 했어. 그 후 변이종이 나타났어. 그건 강력하고 회복력이 높아 배면 배는 대로 다시 자라. 그 엘프 소녀는 불 속성 마법을 사용해야 효과적이라고 했어. 그 말을 듣고 그는 따라했어. 소피아의 지원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어. 이건 오래된 나무니까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많이 떨어졌어. 먹을 수 있어. 타쿠미는 모두가 수집하라고 했어. 먹을 수 있는 열매를 타쿠미는 모두가 수집하라고 했어. 사과 파이를 만들려고. 다음 날 그들은 광산마을 호라스에 도착했어. 먼저 할 일은 이곳의 모험가 길드에서 광산 관련 의뢰를 받는 거야. 그 친구는 광석을 먹는 쥐를 사냥하는 일을 알려줬어. 그렇게 하면 모두 같은 곳에 있을 테니까 안심할 수 있어. 조금 파다 보니 타쿠미는 운이 좋게 밀린과 아다만티스를 발견했어. 배풍은 그 후 무언가가 오고 있다는 걸 느꼈어. 그 쥐가 올라오자 미는 그놈의 두 눈을 멀게 했어. 그 노인은 그가 방금 뭘 했는지 물었어. 그는 설명했어. 이 생물은 1년 내내 땅속 어둠 속에 있으니까 빛에 노출되면 멀어. 이전 모험가들은 고생해서 잡았는데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어. 마리아는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슬펐어. 일주일 후 그들은 보톤으로 돌아왔어. 타쿠미는 간보시에게 백미딘과 아다만티스를 합성하고 단조하는 방법을 배웠어. 그는 무기에 마법을 추가해서 더 강하게 만드는 방법도 배웠어. 이 작업은 타쿠미에게 꽤 많은 시간을 들였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 덕분에 2개의 최고급 갑옷이 완성됐어. 주인의 번개 기술에 대해 물으니 타쿠미는 보여줬어. 이제 그는 번개처럼 빠르게 이동할 수 있지만 아직 완전히 통제하지 못해. 새로운 무기에 대해 소피아는 바람과 번개창을 얻었어. 마리아의 건 불 속성으로 불을 뿜어 그녀를 흥분시켰어. 그 엘프는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목숨을 걸고 그걸 보호하겠다고 했어. 그래서 그녀는 공수 전면적인 방패를 추가로 요청했어. 위에서 내려다보니 여신은 자신의 사도가 이렇게 준비됐으니까 앞으로 제국 쪽이 행동할 때 안심했어. 1년간의 훈련 후 두 용사는 훨씬 강해졌어. 목적지는 사마노 왕국. 이유를 모르지만 그 여자는 그들의 머리에 나쁜 목적을 심었어. 아키라와 야마토는 세상을 보호하기 위해 따르겠다고 했어. 며칠 후 미는 방패를 완성했지만 너무 힘이 들었어. 소피아는 그걸 보고 자신 때문에 그런 거라서 죄책감을 느꼈어. 궁전에서 제국 쪽이 편지를 보냈어. 그들은 정화 마법을 사용하는 사람을 알고 있고 내용은 예의 바르지만 타쿠미를 노리는 위협이야. 빠르게 교회 쪽이 왕을 만나서 바카가 정화 마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말했어. 그들은 시도니아에 항의를 보냈어. 그들은 빛 속성 마법이 신의 선물로 성광교의 영역이라고 했어. 그래서 회수해달라고 했어. 왜냐면 그게 그들의 관리 범위니까. 듣고 웃겼어. 왕은 다시 물었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들을 화나게 해서. 여기서 그는 직설적으로 말했어. 만약 그게 신의 선물이라면 그쪽이 그 사람을 찾아가봐. 신성한 정화 마법을 병기에 사용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계속 말했어. 그래서 왕이 관련된 모든 걸, 즉 정화 마구를 만든 사람을 시도니아 제국에 넘겨주라고 했어. 결과는 여전히 거부됐어. 교황이 모든 사제를 철수하겠다고 위협했지만 왕은 그걸 기뻐했어. 그냥 해. 우리는 방해하지 않을 테니까. 이 사건은 곧 PPCC를 통해 타쿠미에게 전달됐어. 그는 왕이 자신을 위해 그렇게 단호하게 대했다는 걸 알고서 조금 걱정했어. 그 친구는 웃으며 말했어. 괜찮아. 교회와 적대했지만 여기에는 다른 교회가 있어. 미는 그게 창조교회라고 추측했어. 그 사람들은 여신 놀린을 숭배해. 성광 쪽은 여신 아나스를 숭배하지. 바카 왕국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할 테니까. 그래서 창조교회에 오랜 신봉자들이 많아. 신봉자들 외에도 사제들은 회복 마법을 사용하기 위해 아주 적은 세금, 즉 성의를 받을 뿐이야. 성광교회처럼 시도니아에서 시작해서 도둑처럼 굴지 않아.
이걸 듣고 미는 자신을 더 이상 문제에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불운하게도 그 친구는 또 하나의 부탁을 했어. 왕을 만나서 이야기하라고. 이유는 영주를 통해 병기와 냉장고를 왕에게 바쳤으니까. 결과로 왕은 민을 초대했고, 물론 강제는 아니야. 타쿠미가 거부해도 괜찮지만 한 나라의 지도자가 초대한 걸 만나지 않으면 예의가 아니야. PPCC의 그런 표정을 보니 그는 마음이 약해져서 동의했어. 그날 밤 그는 이 사건을 집의 세 멤버에게 알렸어. 곧 그들은 왕도로 갈 거야. 왕이 자신을 보호해줬으니까 그 사람을 만나서 감사해야 해. 소피아와 마리아는 당연히 동의했어. 이건 첫 왕도 여행이니까 기대돼. 기다리는 시간은 일주일 정도야.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걸 준비해야 해. 왕도로 가는 여정은 꽤 많은 시간을 잡아먹을 거야. 악마 마차가 있으면 7일걸요. 마리아는 그걸 알고 내일 음식을 많이 사서 저장하겠다고 했어. 게다가 타쿠미는 그들에게 새 망토를 만들겠다고 했어. 전에 PPCC에게서 어둠 속성 마석을 좀 받았으니까. 그걸로 그는 사용자가 위험해서 숨길 수 있게 마법을 부여할 수 있어. 소피아는 그게 정말 멋지다고 느꼈어. 타쿠미는 이미 고려했어. 나쁜 자들 앞에서 눈에 띄지 않게 하고 괴물도 피할 수 있게. 며칠 후 두 자매는 시장에 가서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 자신의 가치를 너무 낮게 평가해. 소피아는 인정했어. 외모 외에도 그는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어. 그 여동생이 그렇게 많이 칭찬하니 마리아는 이미 사랑에 빠졌나 싶었어. 그 소녀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어. 난 그냥 주인의 훌륭한 점을 말하는 거야. 다른 의도는 없어. 하지만 마리아는 영리해. 여기서 사랑의 냄새를 맡았어. 동시에 미는 여신 놀린에게 기도하러 갔어. 바로 그녀가 나타나서 환영했어. 그의 선물이 어디 있지 왜 안 보이냐고? 그는 왕도로 가는 걸 알고 있었어. 평안을 기원하러 온 건가 물었어. 하지만 몇 가지 설명이 필요한 질문이 있어. 성광교회는 아나트를 숭배하니까 그 사람이 너처럼 신인가? 논리는 불편해 보였어. 나는 여기 유일한 여신이야. 그 이름에 대해서는 언젠가 알게 될 거야. 타쿠미는 궁금했지만 그게 다야. 그냥 받아들였어. 그는 계속해서 시도니아 제국이 자신에게 접근하는 것에 대해 말했어. 이전에 만난 적이 있는데 놀리는 행동에 따라 축복의 일부가 효과를 잃었다고 경고했어.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축복을 잃어서 그런 건가? 그녀는 이건 축복의 범위를 넘어선 거라고 했어. 그래도 나는 민을 보호하고 있어. 타쿠미는 제국이 소환한 용사들에 대해 말했다. 이미 왔으면 소란을 피웠을 텐데 아직 정보가 없어. 노리는 웃으며 실제로 자신은 민을 한 년 전에 데려왔어. 시간선이 뒤집혔지만 영향은 없어. 하지만 몇 달 후 시도니아가 공을 하지만 몇 달 후 시도니아는 용사를 공포할 거야. 그는 왜 그녀가 자신을 1년 전에 보낸 건지 궁금했어. 이 질문에 그녀는 말하지 않았어. 시간이 다 됐다고 했어. 마치 감방을 방문한 것처럼. 결과로 타쿠미는 현실로 밀려났어. 그리고 다음에 나를 만나러 올 때는 선물로 가잖아. 음식을 가져오라고 했어. 장면을 저쪽 그룹으로 전하네. 지금 그들은 여전히 열심히 훈련 중이야. 그들의 전담 조련사가 항상 칭찬해서 동기를 부여해. 아카는 여전히 무관심해. 그 젊은이는 그런 칭찬이 지겹다고 느꼈어. 민에게 돌아가자. 그는 새 망토 2개를 완성했어. 디자인은 자신의 걸 그대로 가져왔어. 소피아는 그게 조금 무례할 수 있어서 그가 잘못 생각한 건지 물었어. 마리아는 매우 만족했어. 그로 인해 그는 안심했어. 그들은 뭐든 입으면 어울린다고 했어. 자신의 망토와 같은 디자인도 필요 없어. 2개 외에도 그는 마차를 만들려고 해. 여행하기에 적합한 마차. 길게 가려면 빌리는 것보다 직접 만드는 게 덜 부담스러울 테니까. 게다가 좋은 말을 찾아야 해. 모험가 길드가 반달 동안 빌려줄지 모르겠어. 마리아는 웃으며 말했어. 주인은 왜 보테니 모험가 도시로 불리는지 알아? 그 말을 듣고 그는 이게 처음 듣는 말이라고 해서 마리아는 자신이 자랑스럽게 말한 걸 후회했어. 답답해서 그 문제로 돌아가자. 그녀는 이곳이 죽음의 숲과 매우 가깝다고 했어. 그곳에는 많은 괴물이 살고 그중에 평범한 것보다 빠르고 강한 말 종류도 있어. 그래서 마리아는 직접 한 마리를 잡자고 제안했어. 빌릴 필요 없어. 목표는 드래곤마나 유니콘마야. 그 말을 듣고 타쿠미도 동의해서 소녀들과 함께 사냥하러 갔어. 그는 드래곤마의 속도가 악마마보다 2배 빠른지 물었어. 힘과 속도 모두. 잡으면 여행 시간이 줄 테니까. 비록 드래곤이라고 불리지만 그것은 용의 가족이 아니야. 비늘과 뿔이 있어서 그렇게 부르는 거지. 풍은 앞에서 모두를 재촉하고 있었어. 곧 괴물 부하가 생길 거라 기대됐어. 갑자기 한 마리의 늑대가 스치고 지나갔어. 소피아를 놀라게 해서. 타쿠미는 자랑스럽게 말했어. 이게 망토의 효과야. 그건 개의 예민한 후각까지 속일 수 있으니까 안심할 수 있어. 소피아는 기뻐했지만 훈련을 위해 망토를 벗었어. 안전하게 놀면 발전이 느릴 테니까. 마리아도 동의했어. 그로 인해 그는 손을 들었어. 소피아가 처음으로 잡은 상대는 공격적인 돼지야. 타쿠미는 한 번의 일격으로 괴물을 잡았으니까 정말 재능이야. 마리아는 그 기회를 이용해 신선한 고기를 수집했어. 배는 너무 짜증나서 모두가 시간을 낭비한다고 느꼈어. 근처에 또 한 마리의 양이 쓰러졌어. 그래서 타쿠미도 수집했어.
이건 마차를 만들기 위한 필수 재료야. 그렇게 세 사람은 나누어 일을 했어. 풍은 화가 나서 떠났어. 길을 가며 그녀는 많은 나무가 쓰러진 걸 봤어.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음을 증명해. 감각에 따라 풍은 한 마리의 상처 입은 드래곤말을 찾았어. 너무 불쌍해서 그녀는 도와주려고 했어. 하지만 그것이 그녀를 공격했어. 그녀를 위협으로 본 것 같아. 그녀는 처음 주인에게 구해진 걸 떠올리고 자신에게 훌륭한 주인이 있다고 말했어. 그걸 치료할 수 있어. 그때 갑자기 거대한 개미 무리가 나타나서 위협했어. 아마도 드래곤마가 상처 입은 원인일 거야. 풍도 실로 묶었어. 두 개미가 땅을 치자 그 말 친구가 파괴했어. 주인을 구하러 가려고 했지만 한 무리의 개미가 둘러쌌어. 어쩔 수 없어서 그녀는 실로 결계를 만들어 개미를 막았어. 그녀의 이가 아주 강하니까 천천히 고치를 제거하고 있어. 풍은 너무 지쳐서 주인에게 전음을 보냈지만 왜인지 신호가 끊겼어. 그녀는 슬프게 생각했어. 아마도 주인이 그 나무에 빠져서 나를 잊은 건가. 드래곤마는 너무 약해져서 기절 상태로 개미의 먹이가 되기를 받아들였어. 배는 너무 울면서 주인을 욕했어. 바보 같으니라고 하며 새 친구를 안았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민이 나타나 머리를 쓰다듬었어. 보자마자 풍은 매우 기뻐서 타쿠미를 안고 잘했다며 칭찬했다. 괴물무리는 두 소녀가 이미 없앴어. 소녀는 민이 응답하지 않은 걸 탓했어. 구원을 요청했는데 그는 사과하고 설명했어. 소녀의 실이 마력을 강하게 막아 방금 마력 연결이 약해진 걸 느껴서 타쿠미는 그녀를 찾았어. 흔적을 따라 이곳에 왔지. 분명히 소녀는 무서웠을 거야. 집에서 미는 풍을 가장 소중히 여겨 흰머리색 때문에. 마리아도 그 드래곤 말을 구하라고 했어. 잡으러 가는 수고를 덜기 위해. 아이는 참아내며 이미 이걸 친구로 여기고 있어. 타쿠미가 즉시 치료를 시작했지만 꿈속에서조차 욕망은 마법에 저항하며 주변을 경계하고 있어. 게다가 가까이 다가오는 괴물이 있어서 소피아가 서둘러 재빨리 행동하라고 재촉해. 풍은 친구를 버릴 수 없어서 타쿠미는 둘 다 자신의 공간으로 데려가기로 해. 이 행동은 훌륭하지만 마력을 너무 많이 소모해 예기치 못한 결과를 불러올 거야. 풍은 이미 계약을 맺었으니 괜찮지만 욕망은 아직이어서 풍의 몸에 문제가 생기고 즉시 의식을 잃어 그들이 데려가. 그렇게 타쿠미는 반나절 동안 잠들어 있지만 깨어날 기미가 없어. 소피아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왜냐면 타쿠미가 여전히 공간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풍은 늘 드나들곤 하지만 이번엔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마지막 수단으로 소피아가 자신의 능력을 써서 두 아이를 불러내. 그렇지 않으면 마력이 고갈되어 죽을 테니까. 아이가 소리를 듣고 그 말에 용마가 여전히 무서워하고 있다고 전해. 그들은 박상황을 알리고 두 아이가 밖으로 나오라고 해. 풍이 숲처럼 실로 원을 만들면 용마가 덜 무서워질 거라고 생각해. 소피아는 그 후 상처를 치료할 몇 가지 풀을 사러 달려가. 마리아는 이런 자빌은 내가 할 테니 언니는 주인 곁에 머물며 깨어날 때까지 지켜주라고. 그리고 그들 사이를 이어주려 해. 잠시 후 타쿠미는 모두의 따뜻함을 느끼고 벌떡 일어나. 소피아가 옆에 누워있는 걸 보고 그들이 자신을 위해 정말 애썼다는 걸 알아. 마력을 회복한 후 미는 용마에게 다가가. 풍이 나서서 용마를 안심시키는 다리 역할을 해. 타쿠미가 나도 친구가 되고 싶다고 말하니 받아들여져. 서로 연결된 후 상처 치료는 아주 간단해져. 그렇게 용마가 완전히 회복되자 온 집안이 기쁨으로 가득해. 이제 이게 그들의 새 동료가 되니 타쿠미가 그 아이에게 수박이라는 이름을 지어줘. 이제 풍에게 괴물 친구가 하나 더 생겨서 정말 기뻐. 마리아도 새 멤버를 환영하기 위해 맛있는 음식을 잔뜩 만들어.